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31억 불, 우리 돈으로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사생활이나 정치 관련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트럼프의 투자 철학을 보여주는 1983년도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I do understand it's all basically a game, and the people that seem to emerge are the people that are competitive and driven and with a certain instinct to win. Maybe you just really believe that someday you'll own that location and you end up owning that location. 트럼프는 1946년 임대주택 개발업자 프레드 트럼프의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 트럼프는 인생의 시작부터 세 가지 행운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10억 달러의 재산을 소유한 부자란 것이 트럼프의 첫 번째 행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의 형 프레디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하나 있던 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가 후계자 경쟁에서 밀려난 것은 트럼프의 두 번째 행운이었습니다. 나약한 성격의 형 프레드는 아버지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1981년 42살의 나이로 요절합니다. 형의 죽음 후 트럼프는 명실상부한 트럼프 가문의 후계자로 낙점받게 됩니다. 트럼프의 세 번째 행운은 아이비리그의 명문 와튼 스쿨에 편입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취재에 따르면 그는 포덤 대학에서 와튼 스쿨로 편입할 당시 면접관이 형의 친구라서 입시 부정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본인이 밝히듯 명문 와튼 스쿨 출신이라는 이력은 후에 그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트럼프는 아버지에게 빌린 자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가 주목한 건물은 뉴욕 중심부의 코모도어 호텔이었습니다. 70년대 당시 경기 침체로 호텔 주변은 슬럼화되고 있었고 수승률이 떨어지면서 적자는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호텔 입지가 교통의 유지, 뉴욕의 한 부판에 있어 재개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호텔이 폐업하면 실직자가 늘어날 것이라 언론 플레이를 해서 정부에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일자리 수천 개를 창출하고 시에 내는 세금도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로 40년간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얻어냅니다. 트럼프의 계획은 코모도어를 럭셔리한 호텔로 새롭게 포지셔닝하는 것이었고 이 계획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리모델링 전 40% 수준의 투숙률은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재개장한 후에 90%에 달했고 객단가도 20달러에서 175달러로 8배 이상 상승합니다. 트럼프는 1996년 하얏트 측에 자신의 지분 50%를 1억 4천만 달러에 전량 매각합니다. 트럼프가 이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시세 차익은 수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후 트럼프는 뉴욕의 중심부인 5번가에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하겠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1978년 트럼프 타워는 최고급 건물에 산다는 자부심을 입주자에게 주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비에는 20m 규모의 인공폭포를 설치했고 명품관이 입주하고 건물 외관은 황금색 유리로 장식해서 맨하탄 부의 상징과 같은 건물로 만듭니다. 주상복합 건물 트럼프 타워는 비싼 분양가에도 소피아 로렌, 스티븐 스필버그와 같은 유명 인사들이 입주하면서 흥행이 성공하고 완공도 되기 전에 분양 대금으로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3천만 달러를 투자한 트럼프 타워의 현 가치는 약 3억 4천만 달러로 11배 이상 가치가 올랐습니다. 1980년 중반부터 트럼프는 카지노 사업에 뛰어듭니다. 당시 150개 호텔 체인을 갖고 있던 힐튼 수익의 3분의 2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2개의 카지노 호텔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카지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카지노가 합법화된 뉴욕 인근 애틀란틱 시티의 해안가에 땅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카지노의 문외한이던 트럼프는 홀리데이 인과 5대5 동업으로 트럼프 플라자를 건설하고 사업은 크게 성공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플라자 바로 옆에 위치한 힐튼으로부터 호텔을 인수해서 트럼프 캐슬로 명명합니다. 후에 동업자 홀리데이 인을 쫓아내고 단독으로 트럼프 플라자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그는 아틀랜틱 시티 카지노 업계의 거물로 성장합니다. 트럼프는 애틀랜틱 시티의 고객을 모으기 위해 이곳에서 마이크 타이슨의 경기, WWE 레슬매니아 경기 등을 트럼프 플라자에 유치하고 경기를 보러 온 관람객이 카지노에서도 돈을 쓰고 가게 만드는 고객 유입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를 통해 카지노에서만 당시 월 3천만 불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합니다. 80년대 중반부터는 주식 투자도 시작하는데요. 트럼프의 전략은 경쟁사의 주식을 매수해서 적대적인 경영권 인수 루머를 퍼뜨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후에 주가가 상승하면 시세 차익을 거두고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경쟁사인 홀리데이 인의 주식을 5% 이상 사들이면서 자신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 후에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서 1250만 달러의 이익을 냅니다.
같은 방식으로 호텔 체인 벨리유 주식을 사들이고 경영권을 위협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 1,500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되어 75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1985년에는 플로리다의 초호화 별장 마라라고를 인수합니다. 이 건물은 59개의 침실이 있는 호화로운 리조트였는데요. 트럼프는 이 리조트를 알박기를 통해 주변 땅을 사들인 후 바다 조망을 망칠 끔찍한 건물을 짓겠다고 협박해서 당시 시세 2천만 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0만 불에 이 리조트를 구입합니다. 후에 트럼프는 이곳에서 아베,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요. 정상회담을 통해 마라라고가 전 세계 언론에 소개되면서 마라라고의 부동산 가치도 폭등해서 현재는 매입 당시보다 20배가 넘는 1억 7천만 불까지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과도한 부채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점점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됩니다. 87년 트럼프가 부의 과실을 위해 구입한 초호화 유트는 불과 4년 후에 사우디 왕실에 2천만 불에 매각했고 89년에는 항공사업을 시작하며 3억 불 이상을 투자했으나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92년에 매각합니다. 여기에 애틀랜틱 시티에 오픈한 트럼프의 세 번째 카지노 타지마할은 무리한 대출로 큰 위기를 겪습니다. 공사비 11억 달러 중 6억 7천만 달러를 14%의 대출 금리로 대출을 받는데요. 이는 트럼프도 감당하기 힘든 부채였고 게다가 타지마할의 매출은 트럼프가 기존에 갖고 있던 다른 애틀랜틱 시티의 카지노 매출을 갉아먹으면서 경기 침체와 함께 트럼프의 카지노 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90년대에만 트럼프가 소유한 4곳의 카지노와 호텔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사업 운영 방식은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를 통해 창출한 사업 소득으로 이자를 내면서 또 다른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인데 부채를 무시한 이런 문어발식 확장이 90년대 미국 경제 침체기에 엄청난 위기로 다가옵니다. 특히나 1992년 걸프전은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89년을 기점으로 트럼프의 사업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결국 트럼프는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탈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요트, 헬리콥터, 카지노, 호텔 등을 매각합니다. 트럼프를 위기에서 구해준 것은 그의 아버지 프레드였는데요. 자녀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상속하면서 상속 과정에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도 지적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재기에 결국 성공합니다. 큰 위기를 겪은 후 트럼프의 투자 전략도 변하는데요. 그는 빌딩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주고 라이센스를 받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소유하지 않고 브랜드를 빌려주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대우건설이 건설한 대우 트럼프 월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라이센싱 비즈니스 규모는 연 8천만 불로 추정됩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데 전념을 기울였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면서 미인 아내, 부동산, 요트, 자가용 비행기를 소유한 셀럽 이미지를 광고하며 다른 부자와 달리 자신의 부를 사람들이 동경하게 만들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또한 언론 노출을 즐겨한 트럼프는 여러 방송에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하는데요. 트럼프의 방송 출연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Excuse me, where's the lobby? Down the hall and to the left. Thanks. McDonald is here live on Monday Night Raw. Hey, look at this! Donald Trump! Donald Trump! Donald Trump taking down Vince McMahon! Oh my God! A Donald Trump on Vince McMahon has happened at WrestleMania 20. 2004년에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의 대성공으로 트럼프는 더욱 유명해집니다. 이를 통해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를 대중에 각인시키면서 You are fired라는 유행어도 만들게 됩니다. You're fired. 사실 트럼프의 투자 성적은 형편없다는 반론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취재에 따르면 85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S&P 500 주가지수의 상승폭 그리고 맨하탄 부동산 지수의 상승폭 대비 트럼프의 자산의 증가폭은 훨씬 낮았다는 것이 그러한 이유인데요. 그는 성공 못지않게 많은 실패를 겪기도 했고 그가 보유한 호텔과 카지노 중에 6곳은 완전히 파산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것은 그는 사회 규범, 도덕, 논리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철저하게 이기는 것에 집중해서 지금과 같은 성공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If people screw me, I screw back in spades. I mean,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that? Tell me. Phil.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that?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30년 전에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예언한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사무엘이었습니다. I think I'd win. I tell you what, I wouldn't go in to lose. I've never gone in to lose in my life. And if I did decide to do it, I think I'd be inclined, I would say that I would have a hell of a chance of winning.